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역 종점에 위치하고 있는 세 나라의 문화가 공존하는 특별한 여행지를 구경해 볼 계획입니다. 최근 이곳에는 스탬프만 찍으면 음식점과 카페, 그리고 다양한 체험 공간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11,000원짜리 쿠폰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이번 걷는 여행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공짜로 참여할 수 있는 이 이벤트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점에 가까워질수록 처음에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지하철 안이 점점 한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릴 때가 됐네요. 하차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이곳은 열차길이 끝난 곳에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곳인 1호선의 종점 인천역입니다. 인천역은 대한민국의 모든 철도역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점역인데요. 1899년에 경인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한 역으로 한국 최초로 생긴 8개 철도역 중 한 역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천은 서해를 끼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빠른 시기인 1883년에 개항을 했으며 이로 인해 주변에는 다양한 이국적인 생활 양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역 앞에 있는 차이나타운입니다. 오늘은 차이나타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국제시장과 개항장을 둘러보며 11,000원 쿠폰을 공짜로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볼 계획입니다. 그럼 차이나타운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차이나타운은 인천 개항 이후 화교분들이 들어와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곳에서 생활하는 화교분들은 대부분 중화민국, 다시 말해 대만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중국 음식인 짜장면의 탄생지이기도 한 인천 차이나타운에는 화교분들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우리나라 짜장면의 역사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가자 과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근대식 건물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1908년부터 1983년까지 운영됐던 중국 음식점인 옛 공화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짜장면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건물 앞에는 이렇게 신나장 스탬프 투어 쿠폰 이벤트 배너가 있는데요. 이 이벤트가 바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11,000원짜리 쿠폰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2025 신나장 스탬프 투어입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이벤트 참여 어플인 소속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다음으로 어플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스마트폰 카메라를 켠 뒤 배너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스탬프 적립이 완료되는데요. 차이나타운과 신포 국제시장, 그리고 개항장에 있는 5곳의 스탬프 투어 장소 중 3곳 이상의 스탬프를 찍으면 음식점 5,000원 할인 쿠폰과 카페 및 베이커리 3,000원 할인 쿠폰, 그리고 체험 및 각종 상점 3,000원 할인 쿠폰이 즉시 지급됩니다. 그럼 짜장면 박물관을 시작으로 나머지 4곳을 포함한 인천의 명소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안쪽에는 과거 공화춘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 자료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된 이후 화교분들이 인천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하고 조선과 청 사이의 무역이 성행하자 중국 요리를 파는 요리집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공화춘도 그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공화춘은 한국에서 최초로 짜장면이라는 상표를 달고 짜장면을 판매한 곳으로 짜장면의 원조로 알려져 있다네요. 안쪽에는 짜장면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짜장면의 역사를 새롭게 알게 돼서 좋았지만 이상하게도 구경을 하면 할수록 짜장면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그럼 구경을 마치고 빨리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다음 장소는 짜장면 박물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니 이번에도 근대식 건물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과거 1888년에 건축된 대한민국 최초의 호텔인 대불호텔 전시관입니다. 앞에 있는 QR코드로 스탬프를 찍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곳은 1,000원의 입장료가 있는데요. 방금 둘러본 짜장면 박물관도 입장료 1,000원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스탬프 투어 장소 3곳은 입장료가 필요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안쪽에는 대불호텔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들이 있었는데요. 대불호텔은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서울로 가기 전 묵었던 조선 최초의 호텔이라고 합니다. 1890년경 대불호텔의 객실료는 일반실 2원으로 당시 한국인 노동자 하루 임금이 23전이었던 사실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비싼 편에 속했다고 하네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단순 계산하면 당시 2원은 오늘날 약 25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면 그 당시 대불호텔의 내부를 재현해 놓은 전시 공간도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근대식 인테리어가 참 멋있죠? 참고로 대불호텔 전시관 1층에 있는 뒷문으로 나가면 또 다른 전시관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생활사 전시관입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60에서 70년대 인천의 생활사를 전시해 놓은 전시관입니다. 전시관은 지하를 포함한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전시 공간 중에서도 그 당시 잘 사는 가정집의 내부 공간을 꾸며놓은 공간이 가장 재밌더군요. 복층 구조인 2층 공간도 재현해놔서 더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다음 장소는 대불호텔 전시관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누들 플랫폼입니다. 이곳에도 역시 신나장 스탬프 투어 QR코드가 있습니다. 누들 플랫폼은 인천 누들의 역사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시와 교육, 그리고 체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1층에는 인천의 누들과 관련된 역사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층에는) 아이들이 체험해보기 좋은 전시 공간이 있었습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직접 요리를 할 수 있는 공유 주방도 있어서 이곳에서는 누들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인천중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3개의 스탬프를 찍으면 이렇게 달성 완료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아래에 있는 스탬프 투어 혜택 받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쿠폰이 발급됩니다. 이제 11,000원 쿠폰을 얻었으니 점심을 먹으러 가볼까요? 저는 차이나타운 중심부에 있는 연경이라는 중국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연경은 4층이나 되는 커다란 중국집인데요. 춘장이 들어가지 않은 하얀 짜장을 최초로 개발한 중국집이라고 합니다. 저는 2명이서 방문해서 찹쌀탕수육과 삼선짬뽕, 그리고 하얀 짜장을 시켰습니다. 차이나타운과 짜장면에 관련된 역사도 물론 재밌었지만 열심히 걷는 여행을 즐기고 먹는 꿀맛 같은 점심이 최고였습니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재밌는 변검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밌는 공연도 볼 수 있어서 좋았네요. 점심값은 총 49,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나장 스탬프 투어를 통해 발급받은 음식점 쿠폰을 사용해 1만원 할인된 금액인 39,000원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스탬프 투어에 참여한 인원수만큼 쿠폰을 중복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가능한 매장은 소속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맛있게 점심을 먹었으니 이제 후식을 먹으러 이동해 볼까요? 연경 바로 옆에 있는 멋있는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차이나타운 입구와 비슷한 구조물이 나오고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차이나타운답게 이곳에는 삼국지 벽화가 그려져 있네요. 제가 후식을 먹으러 방문한 카페는 삼국지 벽화 앞에 있는 더 선셋 카페입니다. 이곳도 역시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전망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옥상 테라스로 나가면 인천 앞바다의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탑승해봤던 월미 바다열차도 보이네요. 저는 카페에서 망고 스무디를 먹었는데요. 3,000원 할인을 받고 마셔서 그런지 더 꿀맛이었습니다. 그럼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니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카페에서 나와 오른쪽 방향으로 쭉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큰 길이 나오는데요. 이곳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자 동화 속 등장인물들이 그려진 벽화로 가득한 골목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2013년 인천 송월동에 조성된 벽화마을인 송월동 동화마을입니다. 1883년 개양 이후 송월동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던 부촌이었으나 마을이 노후화되며 젊은 사람들은 떠나 빈집이 늘고 고령층만 남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2013년 4월에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전 동화를 테마로 하여 낡은 담에는 벽화를 그리고 곳곳에 조형물을 세워 지금의 동화마을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골목길에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동화 속 주인공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차이나타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점심을 먹고 가볍게 산책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근처에는 소품샵도 있었는데요. 신나장 스탬프 투어 쿠폰 가능 매장을 조회한 뒤 체험 쿠폰 3,000원을 사용하면 딱이겠죠? 그럼 동화마을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동화마을로 내려왔던 언덕 위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나무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5분) 정도 위로 올라가니 개방감 있는 공원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근대식 공원인 자유공원입니다. 자유공원은 개항 당시 여가를 즐길 공원이 부족해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각국공원, 그리고 만국공원으로 불리다가 메가더 장군 동상이 세워진 1957년부터 자유공원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주변에는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근대 건물들이 숨어 있는데요. 메가더 장군 동상 아래쪽에 있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건물 한 채가 나오는데요. 이곳은 1901년에 지어진 사교장인 제물포 구락부입니다. 제물포 구락부는 개항 당시 인천 제물포에 거주하던 미국과 영국 등 외국인들의 친목을 돕는 사교장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작은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근대식 건물을 구경하러 이동해 볼까요? 인천 시민의 집에서 길을 따라 쭉 직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시물로 가득한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곳을 지나 안쪽으로 5분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니 좁은 터널 사이로 차들이 지나가는 높은 다리가 등장했는데요. 이곳은 철도 건설을 담당하고 있던 일본 공병대가 만든 홍해문입니다. 홍해문은 무지개처럼 생긴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906년에 착공하여 1908년에 준공된 100년이 넘은 문입니다. 이 문은 높이가 약 13m, 폭이 약 7m나 되는데요. 당시 일본의 토목공법을 알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당시에 이 커다란 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참 신기하기만 하더군요. 홍해문을 지나 오른쪽 길로 가면 다음 근대식 건물이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길을 따라가자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성당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성당은 대한민국 최초의 성공의 교회인 내동교회입니다. 과거 이곳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성누가병원과 함께 운영됐는데요. 원래는 최초의 성당이지만 6.25 전쟁으로 성당 건물이 소실됐고 다시 지은 새로운 성당에서 그 명맥을 잇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라 불린다 합니다. 그래도 내부는 성당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동교회 바로 뒤쪽에는 대한제국 당시 개항장의 행정 및 통상 사무를 보던 인천 감리서 터가 있는데요. 이 장소에는 김구 선생과 그의 어머니 광락연 여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치아포 살인사건으로 인해 인천 감리서에 투옥되는데요. 그 감리서가 있던 터가 지금 둘러보고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 당시 김구 선생은 1911년부터 시작된 인천 축항공사 노역에 동원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김구 선생의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거리는 김구 역사거리인데요. 이곳에는 신나장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내리마루 문화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누들 플랫폼과 비슷하게 다양한 전시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인데요. 내부 공간도 넓고 로비에는 이렇게 북카페도 있어서 전시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날 잠시 쉬었다 가기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럼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김구 역사거리를 따라 쭉 내려가면 이렇게 김구 선생 동상이 있는 광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동상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니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시장 거리가 펼쳐졌는데요. 이곳은 이번 신나장 스탬프 투어의 마지막 장소인 신포국제시장입니다. 시장 안쪽에 있는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로 가면 스탬프를 찍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포시장은 19세기 말 이곳에 자리 잡은 일본인과 중국인, 그리고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고급 채소를 파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 후 1970년에 정식 시장으로 등록됐으며 지금은 140여 개의 점포가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신포닭강정이 유명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신나장 스탬프 투어 쿠폰 사용이 가능한 맛집인 신포 야채치킨을 먹었습니다. 22,000원에 닭강정 야채치킨 반반을 주문했는데요. 둘이 먹어서 딱 배부를 정도로 양이 많고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저녁을 먹고 다시 차이나타운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해가 질 때가 되니 건물 뒤로 보이는 노을이 너무 멋있었는데요. 주변에는 일본식 건물과 함께 길을 비추고 있는 아기자기한 전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개항 당시 과거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일본 조개지인 일본풍 거리입니다. 근대에 지어진 일본식 목조주택이나 석조 건축물이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기도 하고 외벽 모습만 일본풍으로 바꾼 건물들이 거리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곳도 역시 스탬프 투어 쿠폰 사용이 가능한 상점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일본 폰거리를 마지막으로 이번 인천 걷는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다시 인천역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면 됩니다. (2025) 신나장 스탬프 투어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었던 인천 차이나타운의 음식과 문화,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개항 당시 우리나라의 모습과 이국적인 명소들까지 이번 주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천으로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